네, 안녕하세요. 강병입니다. 오늘 만나볼 차는 바로 벨로스터 N의 DCT 오토매틱 버전입니다. 벨로스터 N의 등장과 함께 이 우리나라의 이 트랙 문화 자체가 통째로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N 모델을 가지고 트랙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동안은 수동 모델이기 때문에 그걸 즐길 수 있는 이 소비자층이 굉장히 한정적이라는,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어떻게 보면 단점이기도 한 그런 숙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죠.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의 즐거움을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DCT 모델이 마침내 출시가 됐습니다. 아울러 이 DCT 모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N 그린 시프트 그리고 또 N 파워 시프트라는 이 별도의 변속 로직이 있다고 하니까 느낌이 어떤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. 지금부터는 이 DCT가 허락한 아주 특별한 기능, 론치 스타트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퍼포먼스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론치 컨트롤, 출발할 때 RPM을 어느 정도 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. 일단 3500보다 좀 더 높아도 좋을 것 같은데 맥스가 일단 3500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일단 3500으로 테스트를 해놓고 주행 모드는 N 스탠다드를 넣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가속 페달을 동시에 양발로 밟습니다. 자, NGS까지 발사! 일단 트랙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. 게다가 변속을 굉장히 빨리 올렸습니다. 거의 뭐 5000rpm 정도에서 2단으로 갈아탔는데 5.8초의 기록이 나왔습니다.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. 론치 컨트롤 사용 조건이 아니라고? 한 번 했는데? 자, 요번에는 론치 컨트롤도 마침 일단 비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하니까 기본형 N 모드에서 직접 가속을 하는 시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출발! 나쁘지 않았어요. 자, 론치를 썼을 때 5.8초, 그냥 제가 지금 핸드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출발했을 때 5.9초. 타이어 상태가 꽤나 좋지 않습니다. 일단 트랙 주행을 이미 이승차가 이전에 많이 해서 숄더가 많이 좀 상했고 트레드도 지금 많이 상한 상태인데다가 론치 컨트롤도 안 되다 보니까 중간에 계속해서 이 종그립이 부족해가지고 휘스핀이 나고, 휘스핀이 나니까 2단으로 그냥 빨리 넘겨버리고 있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매뉴얼 모드로 일단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. 실행됩니다. 자, 실행되어 론치할 수 있어요. 마지막. 오케이, 먹었고요. 정말 다 좋아요. NGS도 좋고 파워 시프팅도 좋고 론치 컨트롤도 좋은데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거는 실제 사용자 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. N은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요거는 필히 좀 개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미 그 JS-N에 대한 리뷰는 뭐 저희도 많이 했고 여러 미디어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달라져 있는 DCT의 어떤 변화점 부분들에 집중을 해서 트랙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DCT 버전이 되면서 N 모드의 커스텀 모드 있잖아요. 이 커스텀 모드가 화면 구성하는 게 그래픽이 새로 바뀌었어요. 변속기 부분이 추가가 됐죠.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서브 메뉴로 들어가든 일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보다 차 관장하는 7개의 영역을 그냥 손쉽게 여기에서 다 드래그 형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용면에서 정말 편해졌어요. 그냥 한 번에 모든 것들을 쉽게 컨트롤할 수 있고 굉장히 직관적인 형태로 바뀌었습니다. 저는 일단 공도에서 이 차를 좀 타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맞는 커스텀 세팅, 이 DCT 모델에 찾아봤는데 공교롭게도 모양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같이 좌우 대칭 형태의 모양이 나오더라고요. 엔진은 제일 위에 있는 스포츠 플러스, 변속기와 서스펜션은 노멀, ELSD와 스티어링은 스포츠, 또 배기와 ESC는 가장 스포티한 세팅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정확하게 좌우 대칭으로 해서
보기가 딱 좋네요. 사실 이 변속기의 레벨은 스포트 플러스로 가야지만 파워 시프트 기능이 들어오게 되는데, 사실 제가 매뉴얼로 직접 변속을 하게 됐을 때는 파워 시프트가 오히려 없는 쪽이 더 좀 깔끔한 느낌이었었어요. 약간 파워 시프트가 수동 변속의 감성적인 그 필링을 제공해 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, 굳이 이렇게까지 충격을 줄 필요가 있었나? 이거는 약간 좀 성능을 위한 영역보다 살짝 더 넘어선 감성적인 영역의 세팅이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. 그래서 변속기 모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엔진은 스포츠 플러스에다 놓고 배기도 스포츠 플러스에다 놔서 멋진 사운드는 즐기고, 변속기는 노멀로 놔서 RPM은 좀 경제적인 운전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. 높은 RPM 필요하면 언제든지 패들 시프트를 당겨서 변속을 하면 되니까. 그리고 또 NGS 모드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커스텀에서는 저는 변속기는 그냥 노멀로 세팅하는 게 개인적으로 제일 편하더라고요. 자, 일단 저는 N 커스텀 서스펜션 노멀 모드로 트랙을 먼저 들어왔습니다. 타이어 웜업도 좀 시켜야 되고, 오늘 사실 아침에 빗방울이 좀 떨어졌어요, 이곳에. 그래서 저희가 인제로 오면서도 약간 좀 살짝 우려를 하면서 왔는데, 지금은 빗방울은 다행히 멈췄습니다만은 노면 상태는 살짝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베렌의 가장 큰 매력은 이 코카디예요. 코너 카빙 디퍼런셜 전자식 LSD가 에이펙스 이후부터 탈출하는 그 과정을 정말 깔끔하게, 그리고 꽤나 재미있게 주행 경험을 선사해 주는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. 네, P0 전륜 타이어는 일단 접지 한계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스킬 노이즈를 내주면서 지금 앞 타이어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쉽게 운전자가 느낄 수 있도록 전달을 해주고 있네요. 자, 일단 공도에서는 서스펜션 모드가 노멀 혹은 이제 스포츠 정도까지가 로드 홀딩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, 스포츠 플러스는 공도 쓰기에는 굉장히 좀 튀는 느낌이 있었는데, 트랙에서는 일단 노멀 모드로 타는 것 자체가 살짝 미끄러지는 느낌을 좀 더 주기는 합니다. 변속기가 바뀌면서 공차 중량이 45kg 정도가 늘어났습니다. 근데 변한 건 그뿐만은 아니에요. 앞쪽에 윤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. 기존에는 그 뒤쪽 트랙이 앞쪽 트랙보다 9mm가 넓었거든요. 전륜구동차에서는 사실 흔하진 않지만 요즘 현대차들은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요. 그런데 이번에 DCT가 들어간 이 벨 N DCT 모델은 전륜 윤거를 18mm 정도 확장시켰습니다. 그것이 그 DCT의 부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변화였는지, 아니면 이 차의 핸들링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쪽의 윤거를 늘린 건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, 이제는 어쨌든 앞쪽의 윤거가 뒤쪽보다 9mm가 더 넓어져 있는 상태예요. 전형적인 FF 차량들 앞쪽이 더 넓은 윤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. 아마도 전륜 쪽에 이 팽그리 확보 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세팅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. 생각보다 이 늘어난 윤거에서 오는 어떤 느낌 차이는 감지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앞바퀴 굴리면서 이렇게 악착같이 코너를 물고 달릴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은 진짜 이만한 가격대에서 찾기 힘든 기쁨인 거죠. 매뉴얼보다 약간 더 언더 성향이 좀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? 전륜의 윤거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더스케어 성향을 조금 더 보여주는 것 같긴 합니다. 지금 파워 시프트 기능이 들어오는 순간에는 운전대가 약간 타각이 돌아가 있는 상태면은 그때그때마다 운전대가 흔들릴 정도로 약간의 펀칭을 만들어주고 있어요. 근데 감속할 때 다운시팅을 하면은 레브 매칭이 완전히 정확하게 들어가진 않습니다. 약간 레브 매칭을 조금 더 과하게 필요한 RPM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살짝 띄웠다가 되게 약간 흔들리면서 기어가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. 시승차가 지금 8,000km 정도 뛴 차량인데
이 차량만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어쨌든 그 수동 변속기에 있는 레브 매칭은 정말 완벽했거든요. 근데 오히려 지금 DCT 쪽에 있는 레브 매칭 기능은 살짝씩 겉돌아요. 그리고 이제 이 레브 매칭을 한 번에 맞춰서 클러치를 꽉 무는 스타일이 아니고, 레브 매칭이 약간 떴다가 찾는 동안에 클러치를 붙이지 않고 열어놓고 있는, 실질적으로 변속이 진행되는 시간에 약간의 좀 딜레이가 있습니다. 업시프팅 시에는 굉장히 느낌이 좋거든요. 근데 다운시프팅 할 때는 왕 한 다음에, 실제로 왕 했을 때 클러치가 붙는 게 아니라 왕 하고 한 0.2, 3초 정도 있다 클러치가 물면서 그때부터 엔진 브레이크가 본격적으로 걸리고 감속이 되는 그러한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자, 벨로스터의 이 수동 6단과 8단 DCT, 사실 이 둘의 성격은 명확히 갈립니다. DCT는 더 본격적으로 달리기 위해서 감성적인 영역보다는 더 실용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어요. 그래서 가격표상으로 보면 DCT가 더 비싸 보이겠죠. 하지만 실제로 그 차가 갖는 어떤 퍼포먼스를 감안한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매뉴얼 쪽 버전이 더 럭셔리이자 취미 영역의 버전인 것 같고요.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달리기를 원한다, 전반적인 완성도가 높은 차를 원한다 한다면 DCT 쪽이 그 가격을 감안하더라도 오히려 가성비는 더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수동 변속의 어떤 감성과 이 몰입도를 느끼기 위해서 그 외의 것들, 연비라든지 가속력이라든지 뭐 랩타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포기하고 매뉴얼을 선택하는 것,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, 트랙에서 가지고 놀 수 있는 어른들의 장난감의 영역이고, 상대적으로 오히려 매뉴얼이 그래서 가성비가 더 떨어지는 거죠, DCT에 비해서는. 자, 그리고 확실히 전에 그 매뉴얼 버전의 머플러에서 터졌던 이 팝앤뱅에 비해서 이 DCT 버전은 뒤쪽에 소리가 뭐 터지는 빈도수나 이런 것들은 비슷합니다만 그 전체적인 볼륨이 감싸져서 작아진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. 배기 형상을 조금 더 타이트하고 치밀하게 바꿔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아마 기존의 그 매뉴얼 버전의 머플러로 교체를 하시려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. 자, 가장 기본적인 N모드입니다. 현대의 엔지니어들이 멋진 드라이버의 프로파일을 프로그래밍 해놓은 모드라고 할 수 있죠.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지금 윤거도 넓어졌지만 전류 사이즈가 한 사이즈 정도만 좀 커졌으면, 이 4, 5 정도 들어갔었으면 좋겠다. 아니면 약간 사이드월이 조금만 더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확보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. 지금 트랙 권장 공기압으로는 굉장히 스테디한 언더스티어가 나고요. 약간 더 뒤쪽에 공기압을 올려줘야지만 뉴트럴 반응을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확실히 변속기 모드도 지금 스포트 플러스가 아니고 스포트로 해놓으면 파워 시프트가 꺼지게 되는데, 이쪽이 더 모션은 더 자연스러운 영역이에요. 변속을 코너 중에 할 때에도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. 자, 다시 N모드로 돌아와서 NGS 가동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이 NGS는 그 포르쉐 스포츠 리스폰스처럼 그냥 어떠한 주행 모드에서도 막강의 상태, 가장 차의 이 텐션을 스포츠 플러스로 모두 다 끌어올리는 그러한 마법의 버튼입니다. 근데 단 20초만 쓸 수가 있고, 한 번 쓴 다음에 연달아서 쓰지 못하고 좀 기다려야 돼요. 포르쉐랑 차이점이죠. 포르쉐는 바로 몇 번이고 연달아서 쓰는 게 가능한데, 네, 아직 우리의 작은 악동은 중간에 좀 쉼이 필요합니다. 이거 벨로스터 원메이크전에서 이거를 언제 쓰느냐가 굉장히 그 어떤 전략의 승부수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어느 정도 이렇게 주행을 좀 하고 나니까 초기에 그 레브 매칭이 좀 잘 안 맞던 부분들은 꽤나 증상이 완화가 됐습니다. 그것도 굉장히 좀 흥미롭네요. 아마 아까 몸이 좀 덜 풀렸던 것일까요? 자, 벨로스터 N DCT와 함께 트랙을 달려봤습니다. 확실히 DCT가 들어가니까 제가 아무리 빠르게 변속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
쉽고 빠르게 변속을 마칠 수가 있고요. 뭐 주행 중에 몸이 움직이는 모션 자체가 일단 클러치를 쓰지 않고 레버를 쓰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주행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, 그래서 결과적으로 랩타임에서도 좀 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분명 재미는, 그리고 어떤 운전의 몰입도는 수동 기어보다 살짝 떨어지는 느낌은 있어요. 그리고 아마도 이 DCT는 벨로스터 N을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라 향후에 N 브랜드에서 출시하게 될 세단형 타입의 N이라든지 SUV 타입의 N, 사실 그런 모델들을 위한 어떤 좀 일종의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 DCT를 선택하기 위한 비용은 대략 한 240여만 원 정도입니다. 가성비로 따졌을 때에는 그 이상의 밸류를 더해주는 그러한 어떤 옵션 사양이라고 생각이 되고,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DCT 버전이 수동 버전보다 오히려 가성비는 더 좋다라는 생각도 강하게 오늘 느끼게 되었습니다.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.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강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